김유신 장군과 함께하는 토익 정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드디어 우리 2014년이 밝았군요.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점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토익 정벌 있지 않겠습니까? 토익 정벌 하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1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 보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1월 시험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예상 문제 좀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느냐라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냥 답이 맞았다, 답이 틀렸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시험에선 중요하겠지만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내가 답을 어떻게 맞췄는가, 어떻게 풀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지막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인데요. A, B, C, D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문제를 풀 때는 A, B, C, D를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A, B, C, D 보니까 miss, misses, missing, missed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단어 뒤에 꼬리가 달라졌죠? 이렇게? 네, 꼬리가 달라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품사 문제라고 그래요. 그죠? 품사 문제. 토익의 품사 문제는 총 Part 5의 약 20문제 안팎으로 나옵니다. 이런 품사 문제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품사의 기본적인 자리, 그죠? 자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자리만 가지고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을 곁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무조건 일단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좀 안 되면은 해석을 플러스 알파 한다. 이 생각을 늘 갖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일단 품사 문제니까 자리를 보기 위해서 앞을 봤더니 한정사가 있고요. 뒤에는 밑줄 치고 flight, nightmare 이렇게 해서 명사가 있네요. 복합명사죠. 이 flight, nightmare라는 것은 이제 flight라는 것은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nightmare는 악몽이죠.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의 악몽이군요. 그러면 어떤 비행기 악몽 이렇게 가네요.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겠군요. 한정사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 한정사 더하기 여기 뒤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받을 수 있는 형용사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A, B, C, D의 이제 품사를 골라 보니까 여기 있는 C번하고 D번이 분사가 되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분사가 일단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분사가 왔을 때 말이죠. 이 분사가 하나는 ing고 하나는 pp인데 어떠한 경우에 ing고 어떠한 경우에 pp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 하나 드리죠. 원래는요. 명사가 나오고 앞에 ing나 이렇게 pp 분사가 올 때는 말이죠. 이러한 원칙을 지킵니다. 동사가 1형식이나 2형식의 자동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서 ing를 쓰고요. 동사가 3형식 이상이면요, 무조건 pp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뒤로 가면야 1, 2형식일 때는 무조건 ing를 써요. 왜냐면 어차피 pp가 없으니까 뒤에 목적은 어차피 없죠. 그러나 동사가 3형식일 때는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어요. 능동수동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ing가 올 때는 뒤에 목적어를 갖습니다. 3형식 동사는. 그러나 pp가 올 때는 목적어를 갖지 않겠죠. 이렇게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3형식 동사가 명사 앞이나 뒤에 갈 때 이렇게 달라져요. 명사 앞에서는 pp밖에 안 되는 것이 ing가 되면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사 앞에는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아도 되는 pp만 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명사 앞에는 무조건 이렇게 ed형 pp만 올 수 있다. 3형식 동사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명사 뒤에서야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니까 pp 둘 다가 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1, 2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pp라는 수동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앞뒤에 ing 형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설명 좀 이해돼요? 제가 아주 원래 길게 설명하는 건데 아주 분사를 짧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명사 앞에면 그러면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안들이 1형식이냐 아니면 3형식이냐를 일단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2형식이면은 missing일 거고 3형식이면 missed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짜증이 나는 게 miss라는 동사는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요. 헐, 그럼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뜻이 달라요. 1형식일 때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3형식일 때는 놓치다,
뭐 혹은 뭐 그리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품사의 자리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석까지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 비행기가 사라진 비행기냐 아니면 내가 놓친 비행기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부터 읽어보니까 You can find some good tips. 좋은 팁을 좀 얻을 수 있대요. For 무엇을 위한 팁? Avoiding 피하는 거죠. Missing flight nightmare 하면은요. 이거는 비행기가 실종되는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거 뭐야? 비행기 실종되는 진짜 악몽을 꾸는 건가요? 그걸 피하기 위한 좋은 팁이 이런 웹사이트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야.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이제 만약에 어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환승하는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비행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한 그 조언을 주는 사이트일까요?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그래서 내용상 답이 뭐겠습니까? Missing Flight Nightmare가 아니라 Missed Flight Nightma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의 Missed가 됩니다.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혹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miss를 무조건 missing 이렇게만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토익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니다. missing은 항상 일형식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만 missing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missing chi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앞에 어를 쓰겠네요. missing child 하면은 아이는 놓친 아이가 아니라 사라진 아이죠. 없어진 아이니까 실종된 아이, 즉 미아를 영어로 missing chil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missing이냐 miss냐는 그 miss라는 단어가 놓치다로 썼을 때는 missed, 사라지거나 없어졌다로 썼을 때는 missing 이렇게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좋아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제 ABC는 먼저 본다고 그랬죠? 보니까 모조리 다 형용사입니다. 모두가 다 형용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형용사니까 일단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해석도 무조건 해석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관용 표현이나 아니면 무슨 콜로케이션 같은 거 있죠. 컬로케이션이라는 서로 말의 짝을 얘기해요. 짝. 이런 컬로케이션이 있는지 혹은 수거적인 관용 표현이 있는지 이걸 먼저 한번 따져보시고 그게 없으면은 해석을 하되 해석은 반드시 논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 제가 이제 새해를 또 시작했으니까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을 보니까 일단 내용이 pass 했다고 그랬고요. 해석을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앞을 보는 거예요. The most water management progr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했더니 A, B, C, D 보니까 이렇게 딱히 정해진 관용 표현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논리와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떠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군요. 형용사 이렇게 붙을 테니까요. 걔를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통과.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과했다는 그 프로그램은 약간 어떤 뉘앙스가 강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테스트 같은 뉘앙스가 강했죠. 그러면 그러한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였다냐 이 말이죠. 역사상 가장 어떠했던 테스트를 우리가 이번에 드디어 통과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A번 보니까 stringent. 이게 바로 엄격하고 철저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바로 엄격하고 철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했다. 괜찮죠? 정답이 A번이 되겠습니다. dependent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이건 의존적이니까 논리적인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의존적인 프로그램이 통과했다고 말이 안 되고요. founded는 설립된 프로그램. founded는 보통 회사나 단체가 설립된 걸 주로 얘기하죠. withhold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고 잠시 보류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류된 프로그램을 역사상 가장 보류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말들이 관계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깐깐했던 가장 철저하고 엄격했던 그런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이번에 드디어 통과를 했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103번 가도 되겠습니까? 네, 103번. 103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A, B, C가 다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이젠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전치사가 나오면요. 첫 번째 똑같습니다. 관용 표현 찾으셔야 돼요. 전치사 문제의 50%는 관용 표현을 묻습니다. 즉, 동사 다음에 어떤 전치사 오니? 그 명사와 그 전치사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맞니? 혹은 전치사 구 자체가 전치사인데 그 전치사 어떻게 쓰는지 아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많이들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아예 자료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하는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한테 제가 여기다 다 적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토익 책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갖고 계시면 대부분의 교재가 아주 다르진 않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치사 관련된 관용 표현 같은 걸 정리해 놓은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그 부분을 좀 일단 좀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토익에 빈출되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 정리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 코너하고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관용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관용 표현을 좀 많이 암기를 하시면 일단은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을 때 관용 표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50%인데 해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관계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일단 전치사가 오면 뒤에 있는 명사와의 이렇게 관계가 생기겠죠. 이게 1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군가를 수식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걔를 이렇게 수식하는 요 관계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관계냐. 일단 뒤에 있는 명사와 이 전사의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가. 또 이 녀석의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관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똑같은 문제지만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discount라는 단어를 가지고 뒤에 딱 정해진 수거가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입장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요. 모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명사와의 이 전치사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A번 보니까 at the menu.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뭐 at the menu 안 될 것도 없으나 아주 딱 그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on the menu 괜찮죠? 왜냐면 on은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죠. 네, 제가 이제 1월달 첫 수업을 하니까 너무 감격에 목이 메이나 봐요. 썰렁해요. 어쨌든 그래서 on이 나오게 되면 on은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 나와서 뒤에는 보통 그 대상이나 주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런치 메뉴에 대한 괜찮죠? C번에 about도 뭐뭐에 관한이군요. 근데 이거는 뭐뭐에 관해서 자세히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자세히. 괜찮죠? 그 다음에 of는 뭐뭐의니까 그 메뉴의. 괜찮잖아요. M만 조금 어색하지 B, C, D는 다 괜찮다는 얘기죠. 일단 요 관계는 일단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말과의 관계를 두 번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관계를 보니까 weekly discount라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weekly discount니까 매주 할인을 해주는 거군요. 그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이 그 런치 메뉴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겠습니까? 런치 메뉴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겁니까? 이건 소유예요. 소유. 혹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나 동격의 관계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뒤에는. 그래요. 사실은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것은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라는 그 물품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주제와 대상을 다 쓸 수 있는 on이 답이 되겠군요. 조금 어렵나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전치사를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제가 on과 about과 of는 그래도 정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자주 나오는 전치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따로 잘 필기를 해두시고 전치사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해석만 해서 푸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일단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전치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떤 건 쉬워서 한국말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또 한국말과 일치 안 되고 한국말로 하면 둘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on하고 about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된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discount on.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discount는 뒤에 on을 많이 써요. 왜냐면 할인은 뭐뭐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뭐에 대한 할인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완전히 수거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주 어울려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뭐 암기하셔도 큰 지장 없겠습니다. discount on. 괜찮으시죠? 좋아요. 4번 갈게요. 자, 4번 문제 ABCD 보니까 increase, increased, increases, increasing. 품사 문제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중복된 거 피합니다. 품사 문제, 자리 문제. 그렇죠. 자리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annual profits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명사 다음 자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내용이 좀 자세히 좀 잘 보기에서 좀 애매해요. 왜냐? The companies라고 해서 소유격이 나와서 한정사가 붙었고요. 그 앞에는 갑자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사면은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인가? 그죠? 이 명사가 만약에 목적어라면 얘는 얘를 수식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요? 수식하는 말이 나오려면은 요 increased나 increasing이 오겠군요. 그쵸?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요 announce가 동사인데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될 수도 있나요? 예, 대시 생략된다면 뒤에 있는 또 companies, profits가 주어가 되고 여긴 또 동사가 또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된다면 또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걸리는 건 사실은 increased이긴 하네요. 아, 맞아요. 물론 뭐 그렇게 답을 골라서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양쪽으로 살펴봤냐면 사실은 increase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게다가 동사는 또 분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리를 본다는 것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대시 생략될 수 있는 목적절이 가능한 문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부터 살펴볼게요. The Board of Directors가 이제 이사회고요. 걔네가 announce 발표했습니다. 뭐를요? 대리아라는 내용을 발표했을 수도 있고 컴퍼니의 annual profits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대리아라고 볼게요. 그러면 회사의 profit이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니까 2년 연속이죠. 2년 연속 어땠다고? 예, 올랐다고 괜찮겠어요? 그렇죠. 그럼 1년 연속 올랐다 했으니까 increased라는 동사가 오면 되죠. increase는 또 일형시도 되고 삼형시도 되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profit 자체가 올라간 거니까 profit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얘네들이 발표했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increase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increase는 만약에 동사로 본다면 현재 동사인데 이건 지난 2년 연속이라는 얘기는 지난 2년 연속 현재가 아니라 이미 올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increases는 앞에 있는 profits가 주어라면 s가 빠져야 되죠. 단수 동사니까요. 그리고 increasing은 동사가 아니니까 뺐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 대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announce에 대한 profit이 목적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profit을 announce 했다고요. 그럼 profit을 announce 했다라고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냥 일단 백보양보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수식하는 말을 붙여볼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일단은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사 다음에는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게 ing고 목적어가 없으면 pp라고 했으니까 increase가 삼형식으로 쓰였다면은 이렇게 increased가 되겠군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또 한 번 되겠네요. 그죠? 분사로도 되고 과거동사로도 되고. 근데 increasing이 되면 뒤에 뭐가 필요한가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B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nnual profits라는 녀석을 이제 목적으로 봐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제 increased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annual profits를 이제 대시 생략된 문장의 주어로 봐요. 사실 저희 주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 말이 2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년 연속에 뭘 했다 이렇게 동사적인 성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2년 연속 annual profits이 계속해서 증가했었다라고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보통 announce가 이렇게 대절을 목적절로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자, 그럼 10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는 ABC 보니까 역시 품사 문제. 품사 문제는 무슨 문제? 자리 문제. 앞을 가볼게요. 앞에 보니까 부사가 있고요. 뒤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앞은 주어야 되는데 하고 앞을 더 가보니까 the employees가 주어로 나왔네요. 어머, 그러면 주어 동사는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이거는 명사 다음이고 명사 다음에 부사를 쓰고 이렇게 써서 결국엔 요게 이렇게 수식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명사가 나오고 부사가 난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올 수 있냐? 요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ing나 pp예요. 아까 봤던 분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부사는 뒤에 있는 분사를 수식하는 거고 얘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목적어 없으면 pp입니다. 맞아요? 예, 몇 형식 동사 기준으로? 3형식 기준으로. seek는 당연히 3형식 이상이니까 동사 자리 아니에요. 동사 자리 아니라고요. 그럼 ing냐? 이것도 ing네요. 근데 ing만 그냥 혼자 나오면 목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b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도 괜찮으니까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죠. being sought가 되게 보기에 어색해 보였을 수 있으나 사실은 굉장히 쉬운 품사 문제라는 얘기죠. 설명해야 돼요? being sought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찾아지고 있는 중에라는 진행을 포함한 그런 분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찾아지고 있는 중에 직원은 바로 뭐 영어와 스페니쉬의 fluent 능통해야 된다. 오케이, 106번 갑니다. 자, 10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abide, comply, conform, follow가 나오는데 다 동사군요. 동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사에 우리는 반드시 종류를 따져봐야 됩니다.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식을 일단 보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동사는 동사와 함께 어울려 쓰는 전치사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관용적인 표현을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먼저 따지신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따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동사 형식부터 보죠. abide 1형식 뒤에는 by와 함께 씁니다. comply 1형식 뒤에는 comply with와 함께 씁니다. conform 1형식 그 대신 뒤에 to와 함께 쓰고요. follow는 3형식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by가 나왔네요. 정답은 A번. 이게 문제냐고요. 금방 얘기했던 어떤 그 순서를 따지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A, B, C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어의 종류와 형태를 아신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즉 106번은 아는 사람은 1초짜리 문제, 잘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헤매고 정말 운이 좋아야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토익은요 간혹 가다가 이거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늘어져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명이 되죠? 좋아요. 자, 만약에 뒤에 by가 없었다면 답은 무조건 follow였을 거예요. 왜냐? 얘만 3형식이라서 전치사 필요하지 않은 타동사기 때문인 거죠. 설명이 돼요? comply with나 conform to나 abide by는 모두 다 무엇을 따르다, 준수하다는 뜻이란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abide by, 그죠? 이 by잖아요. abide by. 괜찮죠?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7번 가죠. 자, 107번 문제는요. A, B, C, D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요 두 가지, 세 가지는 여기 뒤에 보니까 전치사 of가 있거든요. 이 of와 함께 쓸 수 있는 말이고 얘도요. of하고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딱 보자마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plenty of는 그냥 그 자체가 형용사라서 뒤에 바로 명사를 씁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명사가 이제 복수나 불가산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수나 양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plenty of. 그래서 plenty of money, plenty of peop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man이나 much나 of는요. 일단 다 떠나서 이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한정사를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요. 이 한정사가 없으면은 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뒤에 이제 그 man이나 much나 little은 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인데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 전치사 of가 역할이 이렇습니다.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 중에서 앞에 있는 명사의 수나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가 한정이 되지 않으면 수나 양이 많고 적음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시켜줘야 된다. 그 한정하는 단어는 당연히 더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 같은 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much of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errors 앞에 뭐가 없어요? 더 같은 게 없죠. 그러면 일단 얘네 세 개는 무조건 아니에요. many는 many of the errors. much는 또 much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이거는 불가산명사를 쓰는 거고요. 얘는 복수명사를 쓰는 거고 little도 불가산명사를 쓰는 거니까 much하고 little는 errors라는 복수하고는 아예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더 같은 한정사가 꼭 필요하다. 이건 아는 사람 역시 똑같아요.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를 처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왔다 이게 진짜 그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차라리 of를 빼고 바르고 그냥 형용사처럼 many, errors는 이렇게 쓸 수 있어도 of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any of 네, 이런 한정사 쓰고 나서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되세요? 오케이. 그러나 plenty of나 혹은 뭐 a lot of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다 of로 끝나긴 합니다만 얘네는 그냥 형용사에 불과하고 형용사는 뒤에 바로 명사를 쓰는 거지 오히려 중간에 한정사를 쓰면 틀리게 된다. 괜찮죠? 형용사, 한정사, 명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뭐라고요? plenty of. 됐죠? plenty of. 자, 108번 갑니다. 108번 대명사군요. 아, 대명사 문제는요. 인칭대명사죠. 무조건 자리 찾기입니다.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누구 자리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라면 주격, 목적어 자리라면 목적격이나 제귀 대명사인데
주어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목적격이고 일치하는 게 제기대명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거 말고 명사 앞자리는 뭐죠? 네, 소유격. 명사 앞에 소유격. 이거는 매달 시험에 나오죠. 명사 앞에 소유격. 자, 그거 말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사 자리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부사 자리요? 네. 이거는 사실은 대명사의 일반적인 역할이 아니죠. 주어나 목적어 자리나 명사 앞에 소유격까지는 여러분들도 흔히 봤지만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이 제기대명사가 부사적인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부르고요. 강조용법의 뜻은 손수, 친히, 네, 직접이라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showed가 나오고 뒤에는 to be가 나왔습니다. 헐, 그러면 지금 동사 다음에 뭐가 빠진 거죠? 목적어 빠졌습니다. 자, 네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뭐예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 걸리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어하고 일치하느냐 하냐 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보라고 그랬죠. 자, 하지 않느냐, 주어랑 일치하냐 하지 않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살짝 해석해 봐야겠다. 그죠? 앞에 보니까 through his excellent performance on the recent project, 최근의 프로젝트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 그 성과를 통해서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 남자가 혹은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랬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왜요?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요? 일치하는 거니까 헛셀프가 답이 된다. 설명이 되시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은 자기가 답이 되겠다. alright.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관용적인 표현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how나 prove나 find 같은 동사 사실은 이제 오형식 동사로 이게 뒤에 oneself 많이 사용해요. 뒤에는 to 부정사 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스스로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show 보여주다, prove 증명하다, find 알아내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암기하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그런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은 자기가 himself가 아니고 죄송해요. meis니까 herself군요. 제가 계속 힘이라고 그랬네. 이분의 성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 herself 그녀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109번 109번 문제 ABCD 보니까 동사의 종류가 나왔군요. 동사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종류가 다르면 종류부터 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have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 태, 시 아주 중요하죠. 수일치 하시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를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을 봤는데 대절 다음이네요. 헐, 주의하세요. 대절 다음인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러므로 만약에 대절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를 맞출 때는 일단 that 앞을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그 that 앞이 얘처럼 it is 다음에 중요하거나 필수적이다라는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should를 생략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솔직히. 많이는 들어봤는데 문제에서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critica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비평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critical은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critical은 중요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디아라는 건 중요하다는 건 대디아라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위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당위성의 동사는 답이 동사 원형이에요. should를 생략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crucial 말고도 올 수 있는 게 critical 말고도 올 수 있는 게 crucial 혹은 뭐 알다시피 important, imperative 다 중요하다 뜻입니다. 아니면요 이거 말고도 필수적인 단어 있죠. essential 그죠? essential 혹은 뭐 necessary 뭐 vital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와도 그렇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advisable 같은 단어도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게 나오고 나서 뒤에 대절이 딱 붙었다. 그러면 주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자. 설명이 되십니까? alright. 그래서 109번은 요거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포인트를 아니 모르니 이분법적인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10번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요. A, B, C, D 보니까 expedite, purchase, measure, conduct 이건 다 동사 어이죠. 종류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식부터 보라고. 형식부터 볼게요. A, B, C, D 다 삼형식 동사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논리적인 관계. 앞을 보죠. 앞에 보더니 due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우리 그 디파트먼트의 urgent need, 왜 urgent라고 했겠냐고요. 아주 긴급한 어떤 그 need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거죠. 이 부서에게 뭘 해달라고 우리 주문을 당연히 긴급했으니까 빨리 처리해달라고. 잡은 누굽니까? expedite. expedite가 빠르게 처리하다네요. 처리를 빨리 해주다. expedite 괜찮죠? expedite. 처리를 빠르게 해주다. 그러니까 약간 speed up 해주는 거예요. 그죠? speed up 해주는 거.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dite. 됐죠? 좋아. 이건 단어 알면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갈게요. 11번. A, B, C, D 보니까 뜻이 달라요? 아니면 품사가 달라요? 품사부터 봅니다. however은 보통 부사로 많이 쓰고요. despite는 전치사. nevertheless 부사. even though는 접속사. 그것도 부사절 접속사군요. 자, 밑줄 주민간 뒤를 보니까 the global economy 주어. is 동사. slowly recovering 사실 이게 하나의 동사죠. 사실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요. 뒤에 high oil prices 주어. still threaten 목적어. 문장, 커마, 문장. 문장이 몇 개예요? 2개. 2개 이상의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정답은 D번에 even though.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게다가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고 이렇게 앞뒤로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고 중간에 커마가 있는데 맨 앞에다가 자리를 비워놨다. 여기는요. 100% 부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항상 나와요. 여기가 부사절 접사냐 아니면 그냥 부사냐 아니면 전치사냐 아니면 무슨 등위 접속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문제는 매달 출제가 되고 이번 달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구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문장 맨 앞에 밑줄을 치고 문장이 나오고 커마가 나오고 문장이 나온다. 그럼 맨 앞에 무조건 무슨 자리다? 부사절 접속사다. 선생님 무슨 수학 공식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이건 영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즉 언어적인 특징이지 꼼수나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설명이 돼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부사절 접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죠? Alright. 12번. 자, 12번 문제는 A, B, C 보니까 subsequent, next, following, while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볼게요. 형용사죠. 형용사고요. 형용사 가능하고요.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보니까 his speech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명사 앞을 수식하는 형용사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형용사가 되나요? 접속사 안 되죠. 근데 following은 뭐가 또 가능하죠? 전치사가 되죠. 자, 형용사였다면 뒤에 있는 his 어떡할 거예요? 그죠? 게다가 앞에 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명사하고 명사를 어울릴 수 있는 누구 자리죠? 전치사 자리군요. 그래서 답이 C번이 됩니다. following은 형용사 때는 뜻이 그 다음에 란 뜻이고요. 전치사일 땐 뜻이 after의 뜻이니까 그의 연설 이후에 이 말이겠죠. 닥터 화이트와 함께 세션에 Q&A 세션을 갖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정답이 following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부르고 의미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 품사 구별부터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게다가 following은 품사가 두 가지다. 형용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를 놓고 싹 봤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다른 품사를 찾았어야죠. 괜찮아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A, B, C, D 보니까 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다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 태, 시. 괜찮죠? 자, 앞에 보니까 before she joined IMG 그룹이라고 나왔고요. Miss Palmer가 나왔고 뒤에 동사 수부터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단수 동사 다 괜찮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태를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수동태가 필요합니다. 수동태를 보려고 했더니 이런 동사가 일형식 동사군요. 그러면 상관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뭘 보면 되겠습니까? 시제. 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단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제는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를 찾으러 가니까 앞에 before 가까이 있었죠? 그 다음에 she joined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과거하기 전이군요. 그러면 과거 전은 뭐가 돼요? 당연히 대과거나 아니면 그냥 과거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대과거나 과거를 찾으니까 대과거인 D번에 had worked가 있었습니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석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해석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역시 품사 문제죠. 자, 품사 문제는 자리를 본다. 기억나시죠? 자리를 보기 위해서 앞에 갔더니 앞에 has, caused라고 동사가 나왔어요. 뒤에는 damaged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나왔군요. 그럼 이거는 명사 앞을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형용사를 골라라 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extent를 형용사로 고르시는데 이거 명사예요. extensive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이에요. 간단한 문제인데 extent도 마치 뒤에가 형용사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extent는 범위입니다. 범위 라는 뜻의 명사예요. 텐트의 범위죠, 뭐. 네, 텐트. 그래서 이거는 텐트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extent는 명사다. 좋아요. 그래서 A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5번. A, B, C, D 보니까 다 부사입니다. 자, 모두가 다 부사가 나왔다. 모두가 다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품사는 똑같아진 거니까 의미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 단위 중에서도 특징이 분명하거나 문법적인 성향이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의미 단위로 넘어갔으니까 문장 전체의 해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니까 앞에 일단 Mr. Parks의 플라이트 비행기가 도쿄로 가는 비행기가 has been delayed 됐습니다. for가 된 다음에 then 6 hours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then이 있으면 반드시 앞에는 뭐가 필요하죠? 비교급이 필요해요. 비교급. 하늘이 들쭉나도요. 그래서 이 중에 비교급을 골라봐야 되는데 비교급이 more인 거예요. 정답이 B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문제 풀어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more than은 비교급 than도 될 수 있지만 한 덩어리 표현에 부사도 가능해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쓰냐면 숫자 앞에서 그렇게 써요. 숫자가 형용사잖아요. 몰랐으면 오늘 알아두세요. 숫자는 명사를 항상 수식하는 형용사인데요. 그 숫자를 수식하는 말이 필요할 때 약간 뭐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즉 over 같은 그런 부사를 쓰고 싶을 때 우리는 more than을 쓰는 겁니다. So more than 200, more than 6 hours, more than 6 years, more than 6 hours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more than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품사가 그 형용사인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고요. 뜻은 뭐뭐 이상, 그 이상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B번에 more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에 than 보고 바로 more 골라도 되고 more than을 한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가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A, B, C, D를 보니까 다 부사 어휘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 부사. 자, 그럼 다 부사 어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관관계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자, extinguishers가 should be placed. 그러니까 소화기죠. 소화기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accessible한 location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accessible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요? 자, 그러면 accessible 하는 것은 이제 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접근 가능하게 어떻게 접근 가능하겠어요? 소화기는 어떤 거예요?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쉽고 빠르게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렇죠. 레들리가 이걸 풀어서 영영사전으로 만약 바꿔본다면 영영 표현을 바꿔본다면 easily and quickly예요. 쉽고 빠르게, 그죠? 쉽고 빠르게. 발이 C번이 되겠군요. 참고로 그 unusually는 일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거고요. gradually는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considerably는 엄청나게라는 뜻이니까 gradually하고 좀 약간 반대말이다, 그죠? considerably는 엄청나게 확 이런 뜻이고, gradually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답은 C번의 readilly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readilly는 이렇게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willingly라는 뜻도 있어요. willingly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꺼이 뭘 하겠다는 얘기죠. So readily agreeable 하면은 아주 그냥 기꺼이 내가 동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여기 품사 문제. 품사는 자리 문제잖아요. 전치사 for가 있고 뒤에 staff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골라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명사 수식하는 말은 당연히 뭐예요? 형용사. 뭐 이게 문제입니까? 답은 additional. 이건 좀 쉬운 문제죠? 괜찮아요? additional staff. 추가적인 staf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ddition 관련된 표현 하나만 먹고 넘어갈게요. addition이 in addition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부사로서 추가로 뭐 게다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furthermore 혹은 moreover 이런 말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besides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in addition이 하나를 더 붙여서 in addition to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가 돼서 이거는 뭐뭐에 더해서 라는 말이 되므로 동요가 플러스 그죠? 혹은 besides
besides 뜻이 두 가지죠. 그래서 뭐뭐를 beside가 이제 제외하고라는 얘기인데 뭐뭐를 제외하고 다른 것도 더 있다는 얘기니까 비슷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n addition은 뒤에 to를 붙여서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in addition은 부사, 그러나 그냥 addition은 명사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18번. 18번 문제 ABCD 보니까 A번은 전치사, which는 접속사예요. of는 전치사, 얘도 전치사. 자리를 볼까요? 봤더니 앞에는 Imperial Hotel가 will be providing a complimentary breakfast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August에서 명사만 나왔군요. 명사만 이렇게 나왔어요. 전치사적이면서 이렇게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앞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전치사 자리니까 일단 얘부터 지우고 시작하죠. 괜찮아요? 그러면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뭐 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관용적인 표현이 혹시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그 다음 게 넘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단 네, provid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provide라는 동사는 관용 표현을 쓰는 거 맞습니까? 네. 전치사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provide A with B도 있고요. provide B to나 for A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A하고 B가 차이가 있나요? 네. A가 사람일 때예요. B는 사람이 아닌 사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with 사물이고요. 사물이 먼저 나오면 for나 to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는 breakfast가 all guest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앞에는 뭘 쓴다고요? 그래요. to나 혹은 for를 쓰니까 답은 D번이지 A가 아니란 얘기. 정답은 D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계속해서 오늘의 어떤 컨셉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토익의 컨셉입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어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뭐, 투니까 누구 애게 아닙니까? 야, 그럼 뭐, 위드는 뭐 누구와 함께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한국말로 코가 석자다라고 합니까? 코가 넉자다, 혹은 뭐 귀가 석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코가 석자다라는 말 딱 붙여서 얘기할 때만 그게 말이 되는 거지, make sense 한 거지. 나는 오늘 코가 두자야. 뭐라고? 질문하잖아. 나는 오늘 귀가 세자야. 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말은 그냥 그렇게 쓰기로 오래전부터 뭔가 이유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진 그게 언어예요. 언어적인 특징입니다. 외우는 거에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밥만 먹으면 하는 얘기죠. 외워. 좀 외워. 안 외우면 목을 졸라버리겠어.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여러분도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대신 무엇을 어떻게 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꼭 외우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provide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에 supply가 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supply. 그래서 provide나 supply가 오게 되면 뒤에 with나 to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변화한다. 꼭 기억하십니다. 19번. 19번 ABCD 품사 문제 자리 볼게요. 앞에 보니까 비동사, 뒤에는 PP.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PP가 나왔어. 그럼 이 사이는 뭐가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 답은 부사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그냥 그렇게 다요? 네, 이것도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토익 문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외워. 어떡할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죠. 요거 뒤에 ing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동사 다음에 pp나 비동사가 ing 사이도 이것도 같고요. 심지어는 have 플러스 pp 사이도 부사입니다. 그죠?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사이도 부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뭐라 그러죠? 동사 구 사이. 동사구 사이는 부사 자리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120번. 120번에 ABC 보니까 대명사 문제 아까 뭐라 그랬죠? 자리 문제, 자리 찾으러 갑니다. 가봅니다. 앞에 보니까 if, 주어, send, 목적어, 뒤에까지 뭐가 있나요?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에 다 나왔군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나왔으니까 문장 끝인가요? 아니, 근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동사인가 아니면 PP가 나왔군요. 만약에 PP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말인데 아이템을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한 거잖아요. 앞에 보니까 일단 아이템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밑줄 치고 뒤에 일단 동사가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주어가 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책은 책인데 내가 읽은 책, the book I rea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밑줄 치고 뒤에 갑자기 동사가 딱 나오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딱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무슨 자리가 됩니까? 그래요. 자리를 찾는데 주어 자리가 가능하겠군요. 정답이 뭐가 됩니까? E가 돼요. 즉, 네가 바로 구매했던 그 아이템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리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같은 주어 목적어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사이에 원래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는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 주어가 뭐 했던 명사. 내가 사귀었던 그 남자 어떻게 해요? The man, the guy, I 만났던 거니까 met 할까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love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121번 가겠습니다. 12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품사 문제, 품사 문제는 자리 문제. 자리 앞에 보니까 help라는 동사가 at, 그죠? 무릎 막 이거 떠야 돼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명사가 나왔군요. 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help가 오형식 동사 쓰이고 목적어 다음에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목적 보호가 돼야 되는데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이렇게 쓰는 아주 독특한 오형식 동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help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는 동사 원형. 답 어디 있어요? 답은 A번의 book예요. 이게 왜냐면 뒤에 목적어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호텔을 예약하게 그 미스터 클락이 호텔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괜찮죠? 정답은 네, book 동사 원형. 됐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help가 삼형식 동사로 쓰일 때도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elp가 나왔다면 동사 원형 아니면 투부정사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오키도키 122번 문제. 122번 문제 ABC 보니까 와, 이번엔 다 WH가 나왔네요. WH 문제는요, 그거 아세요? 구조 문제인 거? WH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WH가 있고요. 명사 다음에 나오는 WH가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WH는 우리는 의문사, 즉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목적절이 되는 거잖아요. 명사 다음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아까 봤던 관계사인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다르는 게, 자, 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what, which, whom이 올 수 있고요. 요네는 뒤에 뭐가 있냐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구조를 보라고 그랬죠. 구조. 그래서 이 전체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when이나 why나 how나 where이 나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뭐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who's가 오거나 아니면 what이나 which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뒤에는 그 대신 명사를 이렇게 한정하는 명사, 동사, 목적어가 나와서 문장이 완벽해 보이긴 하나 사실은 관사가 빠진 형태로 옵니다. 괜찮죠? 자, 명사 다음에 오는 WH는요. what은 안 쓰고 that을 쓰거나 which나 who나 whom을 쓰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그 공통점을 비교해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요. 뒤에 뭐 when이나 why나 아니면 where, how는 없죠 지금. 여기 how는 있지만 밑에는 how는 없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관계 부사가 되거나 아니면 who's가 올 수 있죠. 여기는 이제 what하고 which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who's밖에 없고 뒤에는 명사, 동사, 목적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만 그때는 소유격의 의미, 뭐의라는 뜻만 갖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WH 전체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WH 문제 중에 90% 이상은 풀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 다음에 누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엔 뭐가 오느냐. 괜찮아요? 예, 누구 다음에 누가 올 수 있고 누구 다음에 누가 올 수 있고 걔네 다음엔 뭐가 오느냐. 이렇게 이런 것만 구별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90% 이상은 풀 수 있다고요. 일단 여기 누구 다음인가요? Only 22% of all customers. 명사 다음이죠. 그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없는 거 아까 누구라 했어요? 얘부터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 what은 여기 동사 다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what이. 두 번째는요. 뒤에 문장을 볼게요.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동사만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 쓸 수 있는 거 골라봐요. 여긴 뒤에 뭐가 붙어있는데요? 명사 붙어있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해요? t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when은요. 완전한 문장이라면서요. when. 여기 when. 그럼 답은 누굽니까? 여기는 that이 되는 거죠. 제 설명 이해돼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가 뭐 이걸 만약에 강의를 하면 1시간 내내 강의를 해야겠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요 WH는 누구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요 지금 내가 쓰던 요 조그만 요 부분만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 솔직히 90% 이상은 풀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that. 됐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냥 일단은 시험 직전에 간단한 예상 문제 강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23번. 자, ABC도 보니까 단어가 다 똑같은데 뒤에 꼬리만 달라져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비교급도 보이고 최상급도 보입니다. 그러면 비교급과 최상급의 상관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따져볼게요. 그래서 앞뒤를 쓱 보니까 앞에 일단 더가 있고요. 뒤에 보니까 possible 있네요. 게임 끝. 답은 누굽니까? 네. 이유가요. 여러분 최상급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의 최상급. 그러면 뒤에는 명사는 와도 좋고 생략도 가능해요. 근데 그 반드시 그 다음이나 그 사이에는요, 이 최상급을 불러내는 표현들이 붙을 텐데요. 많이 알고 있는 of나 in이나 among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구죠. 뭐뭐 중에서. 아니면 주어 다음에 have, pp 같은 완료 시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possible이나 혹은 available 아니면 ever 같은 이런 형용사나 부사가 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passable하고 available 같은 거는 가능한 것 중에서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최고인데 그 최고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좁혀놓는 겁니다. ever은 그냥 뭐 끝까지 넓힌 거죠. 그냥 이제까지 중에서 최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passable이나 available라는 단어가 보이고 앞에 더가 보이잖아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ABCD 최상급이 있으면 무조건 답입니다. 무슨 뭐 공식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는 정해진 틀에 맞게끔 사용된다는 거고 그 구조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따지지 않더라도 영어에서는 아주 깐깐하게 따지는 특징, 그게 바로 언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시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124번 문제. 자, 124번은 품사 문제죠. 앞을 봅니다. on.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당연히 단수명사 와야죠. 뒤에는 전치사대기 명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단수명사 골라봐요. 누구예요? 네, 답은 adapter가 되겠군요. 아니죠. adaptation도 가능하군요. 헐, 하나만 있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군요. 자, adapter는 아시다시피 아답타죠, 아답타. 그죠? 아답타. 그리고 adaptation은 뭐예요? 원래는 적응인데 이건 불가산명사일 뜻이고요. 요거 말고 가산명사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각색 혹은 각색 작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뜻이죠. 그러면 여긴 가산명사였으니까 단수명사로 쓰는 것은 여기에 각색 작품이 말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봤더니 뒤에 Japanese author인 무라카미라는 사람의 각색된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사람, 작가의 작품 아닙니까? 답은 당연히 C번이군요. 그 사람의 아답타를 왜 나와? 아답타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이다. 설명이 됐죠? 오케이. 25번. 25번 명사 의무가 다 다르군요. 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산, 불가산을 꼭 아셔야 됩니다. access는요, 불가산 명사예요. attention은요, 가산, 불가산 다 쓸 수 있고요. application은, 이것도 가산, 불가산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가산, 불가산 다 되고요. approach는 가산 명사예요. 일단 앞에 아무것도 없군요. 뒤에 뭐 아무것도 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얘는 지울게요. 그럼 얘 세 가지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산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은 앞에 볼게요. 보니까 또 마케팅 팀이 conclude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디아라고 우리가 반드시 try해야 되는 것은 다른 판매 something을 try해야 된다고 뒤에 to까지 붙었군요. 그러면 다른 판매 보통 뭐가 제일 좋겠어요? 전략 같은 strategy 같은 말이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비슷한 말이 바로 access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요? 정답이 액세스 아니죠. 답은 누구예요? D번 어프로치였어요. 헐!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가산이니 불가산이라는 것까지 머리 신경 쓰고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수예요. 뭐 안 본 건 줄 알아요? 슈라이트 여기 얘를 놓친 거예요. 별빛 엄청.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명사가 나오게 되면 그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그 뭐 한정사가 붙게 됐을 때 바로 앞에 딱 붙어만 있어야만 그게 수인가요? 아니면 이 사이에 형용사 같은 게 막 섞일 수 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맨 앞에 한정사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즉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혹시 그 앞에 한정사가 붙는 걸 확인하려면요 바로 앞만 보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맨 앞을 가야 돼. 맨 앞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무슨 문제냐? 가산 단수 자리니까 거꾸로 아까 어프로치를 지운 게 아니라 누굴 지워야 돼요? 얘를 지우고 얘를 남겨놔야 돼요. 그 세 개를 놓고 보니까 어프로치, 왜냐면 액세스하고 어프로치는 거의 같은 말이거든. 설명이 돼요? 게다가 어프로치는 이런 뜻도 있어요. 접근,
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다른 판매 접근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명사 문제를 볼 때는 일단 가산, 불가산에 대한 좀 신경을 좀 항상 쓰고 보자. 중요해요. 특히 액세스나 어프로치 같은 녀석, 혹은 지금 애플리케이션도요. 애플리케이션이 지원이라고 할 때는 불가산이고 지원서일 때는 가산명사거든요. 아까 어댑테이션이 적응도 되고 각색도 되듯이. 그러니까 가산, 불가산의 명사가 나오면 늘 여러분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평상시에 학습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산과 불가산인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실수를 해요. 이게 세상에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앞에 분명히 어가 있는데 그 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게 되거나 못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설명 좀 이해되십니까? 괜히 흥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했다. 26번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보니까 ABCD가 뭐 여기 다 형용사, 품사들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 뭐 하나 적절하게 ing, pp가 다 나왔군요. 앞에 볼게요. The committee가 캔슬했대요. 뭐를? expansion plan을. 왜 캔슬했느냐? due to, 이유가 나왔죠. due to. 뭐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캔슬했겠습니까? 이미 해결된 문제인가요? 해결된 문제가 가지고 왜 연장을 하고 캔슬하겠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ongoing이 나오겠죠. ongoing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이란 말이니까 정답은 B번.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27번 문제 ABCD 보니까 between 전치사. both는 A and B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both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죠. 이렇게요. 자, along은 전치사. around도 전치사. 근데 얘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는 어디 그 명사가 나오면 어디 주변에 란 뜻이고요. 부사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숫자와 함께 쓸 때만 부사입니다. 숫자 앞에 넣으면 around 하면은 그 즈음에 란 뜻이죠. 혹은 약 얼마 이렇게. 아까 우리가 moreover라는 거 배웠었죠. more than이라는 거 배웠었죠. 자, 가봅니다. 앞에 보니까 take the I-5 feet south 이렇게 해놓고 for 전치사가 이미 나왔고요. 뒤에는 15이라는 숫자와 minutes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또 오나요? 아니죠. 전치사 지울게요. 얘 지우고 얘 지울게요. 게다가 both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수명사랑 쓰거나 아니면 그 A and B를 써야 하는데 그 복수가 그 둘 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둘 다인데 15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우겠습니다. 정답은 누구예요? D번이에요. 그럼 around가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건가요? 아니면 부사로 쓰인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부사가 되고 약. 그러니까 약 around 약 15분 정도 동안 그 I-5를 타라 말이에요. 괜찮죠? 15분 정도, 약 15분에서 for around 15 minutes. 괜찮습니까? 오케이. 28번 ABC 보니까 모두가 다 부사네요. 자, 다 부사가 나왔을 때는 그 부사 같은 경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하고는 쓸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쓸 수 없다.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hardly 같은 것은 부사는 부사입니다만 이거는 거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뭐 이런 뭔가 특징 있는 부사들이 있으면 눈을 딱 크게 뜨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볼게요. 모든 직원들이 asked to read, 뭘 읽으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safety precautions를 어떻게 읽는 거죠? 어떻게 읽는 거냐? 뭐 하기 전에? controlling the machine,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어떻게 읽으래요? 그럼 당연히 조심스럽게 읽어야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읽어라.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hardly는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조심스럽게 읽어라.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다 명사 어휘가 나왔군요. 자, 명사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 불가산 따져보시고요. 상관관계를 통해서 관용 표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we would resolve 밑줄 뒤에 투부정사. 헐, 많이 봤던 거네요. resolve the right 투부정사 외우셔야 됩니다. resolve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have, 즉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나는 원래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 have보다는 resolve를 많이 써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거든 내가 미리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resolve인데 그게 이제 the right가 되면 권리가 되고 뭐뭐 할 권리가 돼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잡았죠. 그래서 뭐뭐 할 권리를 원래부터 나는 갖고 있다. 나는 인간이고 자유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권리가 바로 reserve the right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이 C번의 right 된다. reserve the right to.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I have the right to도 되지만 I reserve the right to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기억하시고 130번. 자, 130번은요. 일단 with all이니까
이 뒤에 명사 올 수 있겠고요.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also도 부사고요. once는 접속사입니다. 물론 부사도 가능하죠. 미주 주민과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커마, 주어, 동사, 목적어. 아, 연습했던 거예요. 까먹을 만쯤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문장, 밑줄이 치고 뒤에 문장, 커마, 문장이 나오면 여기는 100% 무슨 자리라고요? 부사절, 그렇죠. 접속사. 여러분들이 이 once가 접속사인지만 알았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근데 once가 접속사인지 몰랐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 문제를 해석해서 풀었다. 답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D번. 반드시 구조를 먼저 보세요. 제발. 알겠죠? 제발. 31번 문제. A, B, C 보니까 품사 문제. 밑줄 지면 앞에 to가 있습니다. 근데 key to 다음, key 다음에 to는요. 전치사의 to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무엇의 열쇠거든요. 명사가 와서 뭐뭐의 열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 key to success 이렇게. 정답이 그냥 명사니까 success예요. 괜찮아요? a key to success 하면 뭐라고요? 성공의 열쇠. 이건 하나의 표현이니까 외우죠 그냥. 열쇠인데 그게 진짜 열쇠가 아니라 추상적이죠. 그래서 key to success. 그죠? 네, key to success. 그래서 만약에 key to success in TOEIC preparation 그러면 그 토익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뭐다? is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혹은 the approach. 접근법이다. 괜찮아요? 좋아요. 31번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죠. 32번 문제 ABC 보니까 다 부사 맞습니까? 네, 다 부사군요. 부사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문맥의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the train service가 여기에 있는 will be back to normal. 아주 중요한 표현이네요. back to normal. 아주 중요한 기출 표현입니다. back to normal은 정상화되다. 그죠? 정상화됩니다. 언제요? soon since. 곧 정상화됩니다. 언제 이후로? since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뒤에 동사가 이거니까 정상화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가 되겠죠. 이제 보니까 뭐 때문에요? 그 repair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곧이니까 아직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의 끝나야겠죠. 거의. 혹은 곧 끝나게 되겠죠. 정답은 뭡니까? 네, nearly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nearly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거의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구조의 관계만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nearly. 이 문제 아마 다 맞추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133번. A, B, C 보니까 동사 어떻게 한다고요? 수, 태시 똑같은 건 제가 이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수일치 볼게요. 누가 주어입니까? 닥터 쿡이 주어니까 복수동사 지워야 되는데 단수동사. 일단 수는 오케이. 태 보겠습니다. 태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serve니까 이거 오늘 어떡하지? 근데 알아두세요. 이 serve는 조금 까다롭게도 serve가 삼형시도이 돼서 누구를 복무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말도 되지만 이것도 있어요. serve는 as가 붙게 되면 일형식이 돼요. 그래서 serve as, 여기 뒤에 이제 as를 보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 뭐가 와서 뭐뭐로서 근무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뭐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다. 그래서 이 면모가 자격이나 신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as가 뒤에 붙게 되면 이 serve는 당연히 그 닥터 쿡이 뒤에 보니까 full-time 프로페서로서니까 여기는 그냥 능동이 와야 됩니다. 능동의 serve. 그래서 일단은 얘가 오히려 아니에요. 재밌죠? 왜냐면은 누구에 의해서 서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봉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로서 봉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려면 능동이 와야 되니까 A번 아니면 C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우리는 시제만 생각합니다.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현재 완료니까 시제만 따질게요. 근데 시제를 보니까 앞에 over the last 20 years라고 해서 지난 20년 동안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이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되겠죠. 설명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를 골라내는 것도 물론 중요했으나 여기서는 사실 태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합니다. serve as 하면 뭐뭐로서 공무하다 라는 뜻이 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34번 문제. 34번 보니까 A, B, C, D가 다 동사가 나왔군요. 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류부터 본다고요? participate는 일형식으로 뒤에 동사 in과 함께 씁니다.
hold, take, attend는 다 삼형식이 가능하군요. 뒤를 봅니다. 뒤에 보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 나왔으니까 일단 A번은 지우고 B, C, D입니다. 뒤에 보니까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홀드하는 거냐 가능하죠. 혹은 참석하는 거냐 가능하죠. take는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면 개최하냐 참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봤더니 모든 직원인데 모든 직원이 개최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직원이 거기에 참석하는 거고 참석하는 사람은 사인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ttend가 된다. 괜찮아요? 제 문제 푸는 흐름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35번 문제. A, B, C, D 보니까 요건 뭐 좀 복잡하네요. for는 전치사, have는요 동사, had 동사 이것도 조동사죠. 뒤를 보니까 you 주어, have questions about our product 해놓고 갑자기 또 명령문이 나왔네요. 여기 원래 뭐가 필요해요? 근데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for가 접속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고로 이 for는 접속사가 될 때는 특징이 문두에 쓰지 않아요. for는 만약에 접속사가 되면요. 이렇게 씁니다. 요럴 때는 접속사가 because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즉 문장의 중간일 때만 for가 접속사의 뜻으로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러나 문두에서는 전치사 밖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아니죠. 그럼 다음에 접속사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접속사를 생략한 경우예요. 자, 접속사를 생략한 경우가 여기 should가 보이는데요. should가 오면 원래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목적어를 쓰고 이렇게 명령문을 쓸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는 if 주어 should였는데 이게 바로 가정법 미래입니다. if절에 should를 쓰면 가정법 미래인데 가정법에서는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if를 생략할 수 있는 축약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should를 앞으로 빼고 if를 생략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된 거죠. 여기 have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답은 should가 된 거예요. 원래는 if가 있었던데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네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가정법 미래는 그럴 일 없겠지만이 내용상 포함이 된 겁니다. 정답은 should. 괜찮아요? 만약에 head가 되려면요. head는 주어 다음에 pp가 오면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head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가 오면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원래 if 주어 had pp 목적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온 건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 head도 앞으로 가면 if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had 주어는 그 대신 뒤에는 pp가 와야 되니까 여기 had, have가 아니라 had가 됐어야겠죠. 설명이 돼요?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D번에 should가 된다. 괜찮으시죠? 36번. 36번 A, B, C, D 보니까 cared, care, careful, carefully 하는데 품사 문제. 앞에 봅니다. after 전치사죠? 뒤에 consideration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이게 문제입니까? 근데 왜 cared는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cared라는 말은 이제 뭐가 되어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받은 consideration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조심스러운 consideration이겠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번 문제를 보니까 A, B, C, D 역시 품사 문제죠. 품사 문제는 자리 문제다. 앞을 봤더니 더가 있고 뒤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 앞자리잖아요. 명사 앞에 올 수 있고 더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당연히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는 ing나 p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ulmin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이제 다 설명했던 거니까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명사 앞에 pp가 존재하지 않죠. 정답은 culminating event가 될 거예요. 사실 culminating event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니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culminating event는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뭔가 마지막 그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이벤트, 그 쇼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 맨 마지막에 하는 거. 그걸 영어로 culminating event라고 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38번 문제. 역시 품사 문제인데요. 앞에 become이 나왔고 뒤에 sound가 나왔는데 요게 사운드가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형용사가 있어요. 사운드가 형용사가 되면 strong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trong, healthy 이런 거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걸 우리가 이제 사운드라고 하니까 이 앞엔 얘를 수식하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부사가 와야 돼요. 답이 financially예요. 그래서 financially sound 그러면 이거 아주 재정적으로 튼튼한 겁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사운드를 명사로 알고 계셨던 분 딱 틀리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 가도록 하죠. 39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이것도 다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냐, have 동사냐 이렇게 나왔군요. 아시다시피 비동사 다음에 PP, 여기 드리블링 PP니까 PP가 나오면 이거는 수동이 되니까 뒤에 목적을 쓰지 않겠죠. 근데 have 다음에 PP는 이거는 시제가 완료지 그 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뒤에 보니까 the company's growth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지우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has냐, have냐 당연히 뭐예요? 앞에 주어만 따지면 되겠죠.
주어가 누굴까요? 일단 볼게요. 여기 보니까 online sales which 일단 괄호치기 시작하고요. account for는 이거 동사니까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동사고 over 50% of the total revenue에서 괄호를 쳐야겠군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니까 복수 주어고 has가 아니라 have driven.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온라인 세일즈가 have driven the company's growth.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발로 온라인 판매량이 이끌어냈다. 140번 갑니다. 140번 보니까 A번에 caliber도 있고 무슨 뭐 manner도 있고 volume도 있고 property도 있습니다만 다 명사 어휘 문제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the CEO가 굉장히 impressed 했대요. 아주 그냥 인상이 깊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by the high, 당연히 어떤 능력, 자질 때문에 그랬겠죠. 이건 말 그대로 해석 문제네요. 해석 문제에서 아주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썸 몇 명의 지원자들의 어떤 능력과 자질, 자질이란 말이죠. 자질, 이런 말을 퀄리티 같은 거죠. 그게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인상이 깊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에 칼리버가 답이 되겠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Part 6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Part 6는, Part 5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뒤에는 이제 빠리빠리 한번 쳐봤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 어떤 그 형태와 문제 접근법을 딱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보에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알고 있어서 대입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전반적인 모든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Part 5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Part 6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빨리 푸는 것은 아니고요. Part 6는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보통 Part 5 문제를 자세하게 풀다가 보니까 20분 내에 문제를 거의 20분 다 걸려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거든. 그러니까 남은 12문제인데 12문제를 막 되게 빨리 풀어요. 왜냐?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괜히 Part 6는. 근데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되는 게요. Part 6는 그냥 밑줄 찜핑간 앞뒤만 보고 대충대충 풀어가지고는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는 뭐하러 Part 6라는 파트를 새롭게 만들었겠습니까? Part 6는 Part 7과 Part 5의 중간 단계예요. 즉, 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가 반드시 섞여 있어요. 그런 문제를 똑같이 Part 5성의 문제로 풀면 안 돼요. 물론 Part 5 같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을 읽으시면서 풀다가 문제가 다 풀리면 마지막 그 남은 지문을 읽지 않아도 괜찮을지언정 처음부터는 글을 읽는 걸 강추드립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Trip to South Korea고요. 보니까 Dear Miss So에게 We are 뭐 한대요? 우리가 대디아를 ABC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일단 네가 이 블루버드 트래블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기쁘다는 거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감정동사고요. 감정동사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PP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pleased예요. 이거는 관용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be pleased with나 be pleased 대신나 be pleased to 부정사. 이게 이제 같이 뭐하고 똑같냐면 happy하고 똑같아요. happy. 똑같은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e pleased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오케이. 141번의 정답은 일단은 B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행사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음 그 봄에 가는데요. 우리가 너의 registration 폼을 받았대요. 디파짓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디파짓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그 받을 거래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받은 것은 너의 그 등록서하고 디파짓을 받았고 네가 you will be receiving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보내주신 거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받을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보내준 거야. 우리가 보내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인트레스트를 보내주겠어요? 인비테이션을 보내주겠어요? 인보이스 보내주겠어요? 인컴 보내주겠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거잖아요. 뭘 보내준 거예요? 당연히 인보이스를 보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설명이 나옵니다. 뭘 리스트하고 있는 인보이스예요? 너의 페이먼트하고 밸런스 듀가 즉 일단 네가 낸 게 이만큼이고 또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인보이스를 일단 보내줄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너의 final something 그 페이먼트를 만약에 3월 1일까지 받게 된다면 avoid fee 그 late fee를 avoid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또한 네가 만약에 너의 출입을 만약에 cancel 하기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언제까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냐면 10일 언제까지요? 네가 떠나기 10일 전까지 알려줘야겠죠. 해석을 해봐요. 떠나기 10일 전까지 아닙니까? 정답은 before가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지금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약의 일종의 조건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요만큼인데 그 내용 돈을 3월 1일까지 다 내야지 안 그러면은 너 납 이후 금액이니까 뭐죠?
뭐 이렇게 추가적인 레이 피, 그러니까 늦은 돈 같은 거, 늦게 돼서 내는 수수료를 내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취소할 것 같으면 떠나는 날 10일 전까지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리펀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설명이 되십니까?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44에 46입니다. 자, 처음에 읽을게요. Very happy, 뭐가 기쁘대요? that. 또 봐요. Be happy that. 아까랑 똑같은 거죠? All of you, 여러분 모두가 다 purchase 사기로 했다면서요? Common stock, 주식을요. ACD 인더스트리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한 거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주식을 사게 된 거죠. 아, 우리 주식을 사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As some of our company's owners, 내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오너 중에 그 몇몇으로서, 당신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 회사에 주식을 샀으니까 회사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냐면, will be kept 될 겁니다. Of every detail about your investment. 당신이 그 투자하신 금액에, 그 투자하신 거에 대한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뭐 할까요? 당연히 내용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씁니까? 당연히 informed가 되겠네요. 정답은 D번이 되겠죠. 요거 사실 알면 좋은데요. be informed of는요, 뜻이 이거예요. 무엇을 듣다예요. 뒤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다. 그죠? 그래서 I'm informed of 하면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I'm informed of. 그러니까 kept informed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원래 이게 왜 왔냐면 inform이라는 동사가 A of B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줄 때 전사 of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be informed of가까지 붙어 있으면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the paper I have just given you, 내가 지금 너한테 준 그 페이퍼가 is 뭐냐면 the latest 우리의 financial statement, 가장 최근에 우리 어떤 그 재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종이가 되겠습니다. You also begin, 너는 뭘 시작할 수 있냐면 카피도 받기 시작할 거래요. annual and some reports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디테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annual report도 받고 또 뭘 받겠어요? quarterly report도 받겠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nnual도 형용사고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리포트를 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기별 리포트도 받게 될 것이고 매년 또 해마다 주는 그 리포트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보를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기총회가 있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 주주총회가 화요일 날 열릴 거래요. 5월달 화요일에 열릴 거다. 그러면 5월달 화요일에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5월달 화요일에 지금 열렸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열릴 거란 얘기인가요? 당연히 열릴 거니까 will be held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part 6는 조금 더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의 해석을 중심으로 앞에 뒤에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용이 아직 열린 게 아니니까 앞으로 열릴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 스무스하게 글을 읽다가 답이 띵띵 나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가보겠습니다. 47번. 자, 여기 보니까 ABCD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앞에부터 읽을게요. 하퍼 씨에게 나는요, Art 클래스를 ABCD 합니다. 레지스트를 할 건지 아직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뒤에 볼게요. 언제 했대요? Beginning on December 1st 하는 거. 그러니까 12월 1일에 시작하는 그 클래스를 ABCD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컨퍼메이션도 받았대요. 그러면 당연히 신청을 했고 등록을 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과거 동사인 C번의 registered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컨펌도 받았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요, 나는 will not be able to attend. 근데 컨펌까지 받았는데 난 뭐 하는 거예요? 참석할 수 있대요, 없대요? 참석할 수 없으니까 however. 그쵸? 참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unexpected things that just happened in my workplace. 우리 직장에 그 예기치 않았던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regret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레지스트를 취소해야 되는 것을요. As I understand, 내가 이해하기로는요, 나는 그 적어도 90%의 돈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그 페이먼트에. 내가 캔슬링을 more than 3 weeks before, 그 수업 시작하기 3주 전에 지금 캔슬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겠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마 90%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since가 왔네요. since가 알다시피 because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됩니다. 흐름을 봐요. 흐름을 보면 굉장히 문제는 쉬웠을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죠. 마지막 질문도 역시 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Your article이고요. 자, 소이어 씨, thank you, 고마워요. 네가 최근에 뭘 해준 건데요. 우리 Travel World라는 요 곳에 이걸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뭘 해준지 아직 모르겠죠?
우리가 너의 아티클이 그 답안에 있는 아티클이 굉장히 to be well crafted and informative. craft는 이제 원래 조각하는 거지만 글이 잘 쓰였다는 얘기죠. 글이 잘 쓰여지고 굉장히 정보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글이니까 그 아티클 글이니까 최근에 뭘 해준 거야 글을? 얘가 당연히 네 submission 제출해 준 거죠. 제출.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제출해준 그 기사거리가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이번 그 피스를 다음 달 호에다 싣고 싶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스페이스가 없대요. 프린트할 스페이스가 그 아티클을 in its 그 entirety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A4 용지로 한 10장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장까지 집어넣을 자리는 안 되는 거죠. 넣고는 싶으나. 그러면 뭐 해달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하고 일을 하고 싶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edit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좀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좀 수능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we would like to work겠죠? 요거는 뭐 would like 다음엔 to 부정사가 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정답은 D번의 to work. 괜찮아요? 자, 그래서요, given our deadline, 우리 데드라인의 그 데드라인을 감안하면, 이제 given이 전치사로 쓰인 거거든요. 전치사로 쓰면 무엇을 감안하면이니까, 우리 데드라인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 finalize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next week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데드라인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최대한 빨리, whether 네가 그것을 그 revise your article을 Thursday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Thursday까지 리바이즈를 해주면은 그 양을 좀 줄여주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finalize를 하겠다는 얘기죠. edited 버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review해서 그 다음에 propose final changes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래서 if I do not hear 만약에 내가 너하고 바로 내일까지 듣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겠어요? 너의 아티클을 당연히 실어줄 수 없는 거죠. 전체 흐름이 뭐예요? 네 아티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좀 길더라. 잘라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너 목요일까지 해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말을 해줘. 그래야 내가 네 아티클을 해줄 수 있어. 안 그러면 네 아티클을 실어줄 수 없어. 싫다니까 당연히 퍼블리시겠죠. 잡지사잖아요. 잡지사에 잡지에다 실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2014년 1월달 예상 강의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는요, 일단 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초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좀 빠르게, 이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하고 포인트만 딱딱 잡아드렸습니다. 86로 넘어와서는 글을 그냥 문제 ABC를 보고 푼 것이 아니라 글을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라고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요. 이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문제에 대한 접근법,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approach. 그런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사람들, 또 모든 문제를 문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선별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4년 1월달 시험 잘들 보시고요. 1월달 시험이 아마 첫 해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시험을 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 달 동안에 공부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다음 달에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또 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